2020년 10월 고3 학평. 이게 기술지문이죠. 기술지문에 3점짜리 보기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 얘기하려면 필수적으로 지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문 해설하고 같이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지금은 안 붙였고 여기다가 좀 쓸 거예요. 한번 옮겨서 써보세요.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 보기 문제 보시면은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집합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름차순, 요 녀석도 오름차순, 요 녀석도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집합을 같은 방식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같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윗글에 제시된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렬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문에 나온 대로 해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슥 보니까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삽입정렬, 그리고 병합정렬, 그리고 기수정렬, 요것들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는 말은 요 A집합, B집합, C집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A집합, B집합, C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삽입정렬, 병합정렬, 기수정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1번에는 삽입정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2번 선지에는 삽입정렬과 병합정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3번은 병합정렬과 삽입정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4번은 병합정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번은 기수정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삽입은 3회, 병합은 3회, 기수는 1회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3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삽입정렬, 병합정렬은 각각 3번씩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수정렬은 5번 선지만 차지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삽입정렬과 병합정렬을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 선지를 걸러주는 게 좋을 거고요. 아, 진짜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삽입정렬을 선택을 했다면은 삽입정렬을 보면서 여기에 맞나, 여기에 맞나, 여기에 맞나 3개를 판단을 해보면은 좋겠죠. 아무튼 요 정도 생각을 문제 보고 5초에서 10초 안에 할 수 있다면
3점짜리 문제 풀 만한 실력, 준비는 전부 끝난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생각을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뭐 나는 뭐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레벨 같은 걸로 치기가 되게 조금 애매하게 좀 연속성 있게 실력이 보일 듯 말 듯 마치 물이 다른 색으로 뭔가 물들듯이 다른 색 물감이나 이런 걸 섞으면은 점차 물들어가지고 이 물이 전부 다 그 색깔로 물들듯이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지문 3개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난 이제 뭐 국어에 마스터야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가 보면은 어느새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분석은 끝났고요. 이제는 지문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삽입정렬, 병합정렬, 그리고 기수정렬을 체크를 했는데, 보시면 기수정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보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보기 문제. 그쵸?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때 따로 독해를 하든지 뭐 사용을 하든지 하고요.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을 뭐 빼먹더라도 딱히 이 녀석은 이 자체만으로 그냥 독립적인 문단이라 굳이 지문 흐름이나 아니면 전부 다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얘가 없어도. 얘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줄이 좀 딸려가지고 한 줄인가 2줄 정도 생략이 됐어요. 보시면은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을 지금 이거 3개 동그라미 쳤고 맨 앞에 한 단어 막 읽었는데도 이미 지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언가를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3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봅시다.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절차다. 근데 문제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저 방법 이 방법 이 문제에는 이 방법이 저 문제에는 저 방법이 그 문제에는 그 방법이 어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왜 분석해? 그러한 효율성 같은 것들을 재가지고 어떠한 문제에는 어떠한 방법이 어울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파악하고 먼저 다음번에는 이러한 유형은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결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할 때 알고리즘 효율성을 분석을 할 때 흔히 시간 복잡도를 사용을 하는데 시간 복잡도가 무엇이냐? 이건 동그라미 쳐야겠죠? 시간 복잡도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이용하여 나타낸대요. 이때 연산에는 산술 연산뿐이 아니라 원소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연산도 포함된다. 뭐예요? 이게 크고 작고 같은 거겠죠? 아마? 자, 알고리즘 분야 중 정렬은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겠죠? 새로운 단어죠? 정의 되고요. 원소들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과 같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는 것으로 정렬을 통해서 특정 원소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소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미 설명이 되네 이제 이 어떠한 숫자 집합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단어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정렬 요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볼 거예요.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지 아니면은 말지는 제가 읽으면서 판단을 좀 할게요. 봅시다. 문제 일단 옆에 띄워놨고,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이거 기역, 니은, 디귿 지금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데 3점짜리 문제에 기역, 니은, 디귿, 부호가 없죠. 그리고 기수 정렬에만 이렇게 A로 묶어놓은 부분에도 기역, 니은, 디귿 없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 이 부분을 자세히 읽고 한 문제가 2점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제가 이 3점짜리 문제에서 5번 선지가 기수정렬인데 여기에서 이제 2점짜리 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기수정렬을 생략하고 읽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3점짜리 문제 범위가 요 정도인데, 에? 그쵸? 이 기수정렬까지죠? 지문 전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답이 나와버리면은, 또 답이 나와버리면은 여기에서 낼 문제 수가 적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균형적으로, 균형 있게 내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아마 요렇게 해가지고 삽입정렬과 병합정렬을 비교하는 3점짜리 문제가 나올 거고, 이것도 역시 자세히 읽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기역, 니은, 디귿은 뭐예요? 이 녀석들은 아마 요 보기 문제 두 개보다는 간단히 읽어주면서 핵심 포인트 한두 줄? 요 정도를 찾아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내면은 아마 제일 균형 있게 문제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세 문제죠. 여기다가 이제 사실 확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사실 확인 느낌을 주는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지문 흐름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까지 하면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5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 이제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삽입정렬과 병합정렬을 읽어봐야 되는데, 보면 A, A, B, C 그러니까 A, A, B 지금 문제 보고 있는 거예요.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A, A, B 나온 1번, 2번, 3번 선지에서 이 삽입정렬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단 삽입정렬에 대한 말만 옳은지 아니면은 옳지 않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삽입정렬을 보겠습니다. 정렬된 부분에 이것도 그냥 밑줄 치시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이전 혹은 이후에 당연히 정의가 들어가 있다. 실제로 읽으면서 이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밑줄은 안 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밑줄을 치시면 되겠고요.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건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정확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미 정렬됐는데 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또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만 하죠. 이미 정렬이 됐다는데. 읽어볼게요. 집합 5, 6, 4, 5, 2, 7, 8, 9, 7, 2, 3, 4, 6, 3, 9 위에서부터 지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녀석인데 이제 오름차순으로 바꾼다 그랬죠.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숫자를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로 갈 때 숫자가 내려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보다 뒤에서 더 내려감, 더 낮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름차순은 당연히 반대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낮은 녀석에서 더 높은 녀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녀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니까 아예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먼저 564를 이거 써야 되나? 한번 써볼게요. 자, 보면은 요 정렬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해줘야 된대요. 이건 위에서 가정을 해줄게요. 위쪽으로. 요 녀석을 정렬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소인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564와 527을 비교하고 요 녀석을 당연히 564보다 앞에 있어야겠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527이 564보다 앞에 있어야겠죠. 비교한 후에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비교한 후에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렬이 아니죠. 비교한 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 원소를 89를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만 됐지만은 이 첫 번째 이 일의 이 작업의 결과물이 564, 527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결과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어요? 527, 564, 89, 72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 녀석이랑 이렇게 먼저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후에 바로 다시 요 녀석과 비교를 한 후에 더 작으니까 요 앞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인가요? 이게 아니면 두 번으로 쳐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삽입 정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읽으면서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렬된 부분과 정렬할 원소를 비교를 한다는 말이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렬된 부분이라고 564를 정렬된 부분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작업이 계속될수록 정렬된 부분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이 한 번 527, 564를 정렬을 시키면은 527, 564, 89, 7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정렬된 부분은 527, 564가 되는 거예요. 89 이 녀석을 삽입하기 위해서 정렬된 부분으로 잡히는 녀석은 바로 이 527, 564 묶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교하고 이걸 이렇게 비교한다는 말이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얘가 적다, 얘가 더 작다? 적다? 얘가 더 낮은 숫자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삽입을 하고 얘가 더 낮은 숫자가 아니라 얘가 더 높은 숫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삽입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자리 유지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소들을 비교하여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564, 527, 8972, 3463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시간 복잡도는 28번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한 이 시간 복잡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 527을 564 앞으로 보내는데 한번 계산을 하게 될 거고 89를 527, 564, 89 이 89를 564랑 비교를 한번 하고 앞으로 보내고 다시 527이랑 비교를 하고 앞으로 보내는데 몇 번? 2번 계산을 한다. 그쵸? 1, 2, 3, 4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계산을 한 번 하고 얘는 2번 하고 얘는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을 해서 왜냐면 얘들 점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다가 삽입을 하는 게 공통적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간 복잡도는 28번이 된다. 28번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된다라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일단 문제를 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이제 우리는 1번 선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2번 선지와 3번 선지의 일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번 선지를 일단 풀어보자 이거예요. 집합 564, 527, 89, 72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문 독해를 하면서 봤던 것에서 앞에 4개의 숫자만 잘라온 겁니다. 이거에 당연히 이런 지문들, 이런 숫자 가지고 장난질하는 지문들은 문제가 엄청 쉬울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문제가 어려우면은 그건 수학 문제로 들어가야지. 국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쵸? 국어 문제로 못 들어가지. 수학으로 내야지. 이게 숫자 나온 녀석들은 이해만 잘하면 훨씬 쉽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줄글보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시간 복잡도는 몇이에요? 3, 2, 1 더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6 맞다 라고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A는 삽입정렬보다 병합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겠군. B는 삽입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군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2번 선지, 3번 선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병합정렬을 봐줘야겠죠. 이제 삽입정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는 했으니까 2번 선지랑 3번 선지에서 삽입정렬을 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몇이 나오는지는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내용을 안 까먹겠죠. 그쵸? 정답은 안 나올지라도 보시면은 이제 삽입정렬, 병합정렬 이렇게 해서 A랑 B에 대해서 삽입정렬 숫자는 지금 삽입정렬을 막 본 순간이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쵸? 그래서 보자면 A를 삽입정렬을 사용했을 때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계산한 그대로 6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B에 대해서 3번 선지 보면 A
B에 대한 내용인데 2번은 삽입정렬 숫자, 그리고 3번은 B에 대해서 삽입정렬 숫자를 재봐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3, 6, 34, 72, 89, 56, 아니 527, 564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어찌됐건 이거는 이거는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병합정렬까지 읽으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래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일단 병합정렬을 좀 이따가 다시 보기는 할 텐데 이거는 시간 삽입정렬 방식으로 보면은 이거랑 비교를 하는 것이 시간 복잡도가 1회라는 거잖아요. 비교 한 번을 하는 게. 그쵸? 그래서 비교를 한 번 했어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보낼 필요 없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요렇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6이랑 3을 비교를 해봐요. 6이 더 크네? 이것도 앞으로 보낼 필요 없네? 이렇게 다시 그쵸? 그리고 요렇게 비교를 해봐요. 34가 더 크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고정. 72가 더 크네? 그대로 고정. 89가 더 크네? 그대로 고정. 527이 더 크네? 그대로 고정. 564가 더 크네? 그대로 고정. 해서 총 몇 번 비교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삽입정렬로 하면은 7번을 비교하게 되므로 이 시간 복잡도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제 병합정렬을 볼 텐데요. 결국은 병합정렬까지 전부 읽어야 답이 나오겠다. 그죠? 정렬하려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한 뒤 다시 병합하면서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렇다면 봐요. 이거는 무엇이랑 비교했을 때 특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삽입정렬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병합정렬만의 특징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삽입정렬과 비교했을 때도 적용이 되는 특징이라면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쳤으니까 2번 선지 한번 봐봐요. 삽입정렬보다 병합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쵸? 그런데 병합정렬은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4개잖아요. 그러면은 연산 횟수가 줄어들어서 6보다 더 적진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를 찾아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계속 같은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번 선지 볼 때 A 문제에서 A 집합 564, 527, 89, 71을 봤을 때 이 숫자가 여기에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 볼게요. 이걸 봐주시면 되겠죠. 집합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요 앞에서 그대로 나온 요 녀석을 그대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똑같이 어떻게 정렬 방법만 삽입 정렬이 아니라 병합 정렬으로 정리를 한다고 치면 가의 그림과 같이 여기 밑줄 쳤으니까 이 밑줄에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또 나왔겠구나. 그러면 이것만 해도 총 문제가 4개네. 자, 아무튼 그쵸? 이 밑줄 관련해서 문제가 또 나왔을 테니까 자, 그림에
A와 같이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을 분할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 밑줄에 대한 문제를 사실 같이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요렇게 될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한대요.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절반으로 나누고 또 절반으로 나누고 또 절반으로 나눈 거야. 그쵸? 계속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이 끝난 후에 여기까지 분할이 끝난 후부터 아마 비교를 한다니까 시간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564와 527을 비교하여 527, 564로 병합을 하고 이렇게 병합을 하고 89와 72를 비교를 해서 7289로 병합을 하고 이것도 큰 숫자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키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시간 복잡도가 1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시간 복잡도가 1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예요? 527, 564, 7289에 대해서 이 둘을 병합할 때에는 527과 72를 비교를 해보고 527과 89를 비교를 해본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라고 쳐보면 527이라는 녀석이 564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비교를 하려면은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굳이 큰 녀석과 비교해서 작은 녀석과 또 비교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둘 중에 더 작은 놈과 비교를 해서 이것보다 더 작다면 앞에다가 붙이면 그만. 크다면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527과 564를 이렇게 정렬할 때는 시간 복잡도 한 번 비교를 했고 여기서도 시간 복잡도 한 번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527, 564와 7289를 정렬을 할 때는 527과 72를 한 번, 527과 89를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을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564, 527, 89, 72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병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4가 된 거죠. 방금 봤더니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랑 일치를 하네요. 병합 정렬이 더 낮아졌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3번 선지 B까지 보자면 036, 34, 72, 89, 527, 564라는 녀석을 보자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마저 보고 B 3번까지 이것까지 확인을 할게요. 이거 보면 여기서 1, 1, 2 비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1, 1, 2 비교를 했겠죠. 한 번 비교하고 두 번 비교했네요. 이제는 4개를 이 뒤에 있는 4개를 앞에서 가장 낮은 숫자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몇 번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같이 하면 4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1, 1, 1, 1, 2, 2, 4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12번, 12번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집합 0, 3, 6, 3, 4, 7, 2, 8, 9, 5, 2, 7, 5, 6, 4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일시정지하고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 B에서 나오는 0, 3, 6, 3, 4, 7, 2, 8, 9, 5, 2, 7, 5, 6, 4 이거 지금 문제에서 보기 안에 있는 B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녀석들을 요 A와 같은 상태로 분할을 끝냈다고 반복 분할을 끝냈다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3, 6, 3, 4, 7, 2, 8, 9, 5, 2, 7, 5, 6, 4.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비교를 해서 낮으면 앞으로 옮기고 낮지 않으면 안 옮긴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어쨌든 비교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녀석에서 배웠듯이 모든 녀석은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된 오름차순으로 그대로 정렬이 돼 있는 녀석을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비교는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가 뭐 크고 작다 순서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0이랑 3이랑 우선 비교를 해서 0, 3을 만들죠. 여기에서 1회 6과 34를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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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6, 34 그리고 72 잠깐만 다른가? 527 564 아 이거는 더 높냐 설마? 숫자가?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564와 527 비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6과 0을 비교한다. 와씨 내가 잘못 생각했네. 얘가 달라. 자 6과 0을 먼저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6과 0을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6과 0을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 6이 더 크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0의 앞으로 가야 되는데 3이 또 있네? 그럼 또 6과 비교해야죠. 그쵸? 그래서 6이 0, 3, 6까지 되기 위해서 두 번의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여기에서 만약에 34를 또 하려고 하면 34와 여기서 이미 정렬을 한 건가? 이게 지금 무슨 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그냥 말해준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보면 34를 정렬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미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 0과 비교를 한 번, 3과 비교를 한 번, 6과 비교를 한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는 다섯 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다섯 번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72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0, 3, 6, 34 각각 비교해서 오른쪽에 위치시켜가지고 72를 넣는다면 여기에서 이미 4회 그리고 89는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비교해야 되니까 5회 그리고 527은 6번, 564는 7번을 비교를 해야 맨 오른쪽에 위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다는 말은 이 녀석은 뭐예요? 1, 2, 3, 4, 14, 18, 23, 29, 36,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일단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그런데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게 여기에서 답이 나오게 해줬죠. 그러니까 국어시험이라는 거예요. 응? 이건 뭐 거의 수학 4점짜리 문제 아니냐? 왜 이렇게 개노가다 하는 그거 있잖아. 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에 막 n 플러스 1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은 막 아니면은 121번째 항은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촌내 노가다하게 시키잖아. 그런 문제 요즘 안 나오나요? 아무튼 그런 문제지. 수학 문제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3번 선지 역시 삽입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군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때 여기까지 계산하려고 했다면은 이미 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4번 C는 병합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12번이 되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해 잘했나 보기 위해서 이제 싹 밀어보고 해볼게요. 나도 궁금하니까 내가 제대로 했는지. 34 6 3 0 564 527 89 72 이렇게 일단 A라는 상태까지 전부 다 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병합을 시작을 할 겁니다. 34랑 6을 병합을 일단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비교가 필요했고 그 결과 6, 34라는 녀석이 만들어졌고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모두 다 한 번씩의 비교를 해서 0, 3, 527, 564 그리고 72, 89라는 녀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이렇게 다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0과 6을 비교해서 0이 더 적으니까 왼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지문을 다시 보면 이 녀석들을 비교할 때는 527과 72를 비교하고 527과 89를 비교하여 이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건가? 내가 완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수정할 수도 없고. 이거 하고 나서 집합 036, 347, 89, 527, 564 오름차순 이거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30 아까 몇 번 들었냐? 30 몇 번이라 그랬냐? 그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지금 527을 527, 564를 7289가 병합할 때 527과 7을 비교해서 이걸 왼쪽으로 넘기는데 527과 89를 비교해서 또 왼쪽으로 넘기는데 이걸 또 비교하는 그런 건 없나 봐요. 이미 한번 계산을 했던 녀석들이니까 누가 크고 작고가 이미 계산을 했던 녀석들이니까 그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넘기고 이거 0을 6과 비교하고 왼쪽으로 넘기고 3을 6과 비교해서 왼쪽으로 넘기는 이 두 개의 작업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0, 3, 6, 4가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 녀석 역시도 527, 564, 7289네요. 527, 564, 7289로 나왔네요. 이거 여기죠. 이거 그냥 뭐야? 요거랑 앞뒤만 바꿔놓은 거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두 번을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이래서 517, 564, 72, 89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4번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근데 이게 시간 복잡도가 12번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 너무 좀 불친절하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제시해준 대로 이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0, 3, 6, 4, 5, 2, 7로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0이랑 한번 비교하고 3이랑 한번 비교하고 6이랑 한번 비교하고 34랑 한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번을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썼던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여러 번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비교하는 거였나 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0, 3, 6, 34, 527이 되는 데까지 한 번을 쓰게 되는 거고 0, 3, 6, 34, 527, 564가 되는데 또 한 번을 비교를 하는 거고 0, 3, 6, 34, 72를 비교를 해가지고 72, 527, 564를 만드는데 또 한 번을 쓰는 거고 그리고 0, 3, 6 아니 왜 0, 3, 6을 계속 003으로 쓰냐 0, 3, 6, 34, 72, 89 다음에 89죠 이거 527, 564를 하는데 또 한 번을 쓰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4번을 쓰는 거래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까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병합 정렬에서 집합 0, 3, 6, 34, 72, 89, 527, 564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제가 막 이것저것 숫자를 막 많이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정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1, 1, 1, 1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2, 2 그냥 이렇게 해서 4 해가지고 12번으로 계산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삽입 정렬 숫자보다는 높았죠. 삽입 정렬이 몇이었죠? 7인가 9인가 그랬었나요? 아무튼 간에 삽입 정렬보다 높았죠. 이 계산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막 실수하고 헷갈리고 이러죠.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실제 답은 어느 부분에서 나왔어요? 완벽하게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나왔나요? 아니면 그 전에 나왔나요? 그 전에 나왔죠.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렇게 국어 문제 만들어요. 오케이? 기수정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에서 근데 이미 그 시트 같은 거 엄청 크게 나왔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면은 문제 해설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이 질문을 통해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는 거거든요. 애초에 완벽이라는 걸 버리세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완벽한 이해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 지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알고리즘, 삽입정렬과 병합정렬과 기수정렬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거 뭐 컴공이나 뭐 그런 데서 전기전자나 이런 데에서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디선가 가르치겠죠. 대학교 전공에서 가르치겠죠. 가르치는 내용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로 안 끝나요. 그런데 그걸 이걸로 줄인 거야. 그럼 당연히 생략된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고, 많은 건 줄일 거고,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갖다가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문은 지문일 뿐, 응?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런 지문이 어렵고 시간 안에 못 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